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물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경매는 준비된 단 한 사람이 모든 과실을 가져간다. 오늘 소개할 이 건물이 바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근린주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대지 면적만 무려 97평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4층 연면적이 189평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감정가는 약 9억 8,900만 원. 그런데 지금 3차 최저가는 절반 수준인 4억 8,4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물건이 반값이라면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올까? 하고 주저하다가 정말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보시고 마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단순한 다가구가 아닙니다. 1층에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상가가 있고 위층은 주거 세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구조를 갖춘 복합 근린주택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뒤에 나올 권리 분석, 명도, 전략, 자금 구조, 그리고 수익 시뮬레이션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이런 경매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물건 직접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린 경험 이번에도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근린주택 과연 어떤 입지와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다음 단계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 2024 타경 4477호 사건입니다. 사건 접수일자는 2024년 12월 11일이며 매각기일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은 바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8-4번지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9억 8,957만 3,800원, 그리고 현재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49% 수준인 4억 8,489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무려 반값 수준으로 실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죠. 대지 면적은 322.1형이 약 97평이고 건물 면적은 624.57이 약 189평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즉 단순한 원룸 몇 개가 아니라 상가와 다가구 주택이 결합된 4층 건물 전체를 낙찰받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 1차 입찰 2025년 8월 25일과 2차 입찰 2025년 9월 22일은 모두 유찰되었고 이번 3차 매각기일에서 드디어 4억 8,489만 원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입지와 수요에서 결정됩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사람이 살 이유가 없다면 공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근린주택은 빈방이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첫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건물 1층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고 도보 5분 거리에 마트, 병원, 은행, 약국, 음식점, 카페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살면 생활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둘째, 교통 접근성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차량으로는 포항 시내와 공단, 그리고 경주 울산까지도 빠르게 연결됩니다. 직장인, 학생, 자영업자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셋째, 배후 수요입니다. 이 건물은 원룸촌과 다세대 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임대 수요가 항상 풍부합니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와 군부대, 공단에서 발생하는 꾸준한 임대 수요는 공실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넷째, 평면 구조와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다가구 건물이라고 하면 작은 원룸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 건물은 다릅니다.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이 실평 50평에 달합니다. 즉 25평씩만 나눠도 방 3개짜리 투룸 3룸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원룸 임대가 아니라 가족 단위 임차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원룸촌 한가운데서 이렇게 넓은 평수를 제공할 수 있는 건물은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가족 세입자가 들어오면 월세 안정성은 더 높아지고 공실 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상권, 완비 생활 편리 교통도로,
접근성, 우수 직장인 학생 수요 확보 학교군부대공단 배우, 임대 수요 지속 각층 실평 50평 원룸뿐 아니라 투룸 3룸 세대 구성 가능. 여러분, 이런 입지와 구조라면 투자자가 걱정해야 할 건 딱 하나뿐입니다. 얼마나 빨리 낙찰받느냐 그것뿐이죠. 이제 겉모습만 보면 참 좋아 보이지만 혹시 권리상의 복잡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어서 권리 분석을 통해 낱낱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야기. 자, 먼저 등기부를 펼쳐보겠습니다. 2017년 7월 28일 포항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저당 2억 1,06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여러분, 경매는 이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에 찍혀 있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 기준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은 전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잡힌 근저당 3억 9,040만 원, 전세권 1억, 근저당 3억 전부 소멸.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죠. 임차인들 이야기. 그럼 이제 세입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먼저 1층 편의점 세븐일레븐. 보증금 4천만 원, 거기에 월세 8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지만 문제는 뭘까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낙찰자가 당장 나가주세요 하면 그냥 나가야 하는 처지라는 겁니다. 그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01호 세입자, 보증금이 무려 1억 원입니다. 여러분,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이분도 대항력이 없어요. 즉,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101호, 보증금 8,500만 원. 102호, 보증금 6,500만 원. 201호, 보증금 8,5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세입자는 3,50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보증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무려 4억 1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고작 80만 원인데 보증금은 4억이 넘는 거죠. 세입자의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세입자 전원이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으니 세입자들은 전부 배당을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보증금으로 넣고 믿고 살았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깨끗합니다. 보증금 인수 없이 세입자 전부 배당받고 나가야 하니까요. 즉,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물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움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숫자 노름 같지만 실제로 내 지갑에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와, 이래서 경매가 쉽지 않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낙찰가 5억 원 출발. 자, 가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최저 입찰가가 약 4억 8,500만 원. 편의상 오늘은 5억 원에 내가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은 어떨까요? 와, 드디어 내가 건물주가 되는구나. 들뜨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돈이 줄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낙찰이라는 게 당첨처럼 들리지만 실제론 거대한 자금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은행 대출 방빼기의 차가운 벽.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찰가 5억 원? 괜찮아. 은행에서 70% 빌려주니까 3억 5천. 나는 1억 5천만 있으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바로 방빼기 규정이 등장합니다. 이 건물은 1층에 편의점 1개소, 2층부터 4층까지 2세대씩 총 7세대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당 3천만 원씩 대출 가능액을 깎아버립니다. 7세대 3천만 원 2억 1천만 원.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3억 5천에서 2억 1천이 날아가고 실제로는 고작 1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와 3억 5천이 1억 4천으로 줄어드는 순간 제 머릿속 계산기도 고장난 것처럼 멍해집니다. 내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그럼 나머지 3억 6천만 원은 누구 돈으로 채워야 할까요? 네, 바로 제 지갑입니다. 낙찰가 5억 원.
대출 1억 4천만 원 내 돈 3억 6천만 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기다리고 있죠.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그리고 법무사 비용까지 합쳐서 약 2,600만 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명도 비용. 법적으로는 세입자들이 대항력이 없으니 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하냐? 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구당 30만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 이상을 이사비로 줘야 합니다. 최종 합계 4억 원이 훌쩍. 이제 총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돈 3억 6천만 원, 세금 취득세 2,600만 원, 명도 비용 2천만 원. 결국 4억 원 이상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낙찰가 5억 원짜리 건물을 샀는데 은행은 1억 4천만 원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전부 제 돈. 여러분, 이게 바로 경매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제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2. 법원은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줍니다. 3.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했지만 전원 대항력이 없으니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합니다. 4. 세입자들은 울분을 토하며 버팁니다. 5. 저는 결국 다시 제 지갑을 열어 이사비를 쥐어줍니다. 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제 통장에서 나가는 거죠. 내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빠져나가는구나 하는 허탈감, 투자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시청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들여 설명드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낙찰가 5억 원이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4억 원 이상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뛰어들면 입찰 성공이 아니라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숫자 몇 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권리 분석이고 진짜 투자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이 건물 사서 과연 임대 수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점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낙찰가와 대출 구조부터 확인. 여러분, 우선 이 건물은 낙찰가 5억 원에 제가 최저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1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잔금은 제 돈으로 내야겠지요. 낙찰가 5억, 대출 1억 4천, 내 돈 3억 6천. 여기에 취득세, 법무사비 같은 부대비용 약 2,600만 원, 그리고 명도비 약 2,100만 원을 합치면 총 들어가는 제 돈은 약 4억 800만 원이 됩니다. 즉, 여러분, 이 건물 하나 낙찰받으려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 상황 1층 편의점, 위층은 원룸 6세대. 이제 건물 구조를 보시면 1층은 편의점 하나,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층마다 2세대씩 총 6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원룸 구조입니다. 여러분, 실평수가 25평 가까이 되니까 사실상 방이 3개는 나오는 구조예요. 그만큼 전세든 월세든 수요가 꾸준히 있는 아주 알짜 원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모두 전세로 맞춘다면? 자, 먼저 전세로 맞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룸 한 세대당 평균 전세금이 8,500만 원. 그럼 6세대면 총 5억 1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편의점 보증금 4천만 원을 더하면 총 보증금 유입액은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은행 대출부터 갚아야 합니다. 대출 1억 4천을 싹 상환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4억 1천만 원. 그리고 제가 처음 투자했던 내 돈 4억 800만 원을 회수합니다. 그럼 남는 게 얼마냐? 바로 2천만 원 남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전세로 세팅할 경우 저는 내 돈을 모두 회수하고도 2천만 원이 여윳돈으로 남는 구조예요. 은행 빚은 전혀 없고 제 통장에는 매달 편의점 월세 8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안정형 구조입니다. 내 돈 회수 빚제로 월세 80만. 여러분, 이보다 깔끔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월세 반전세로 맞춘다면? 이번에는 욕심을 좀 내보겠습니다. 원룸 6세대를 반전세로 돌리는 겁니다. 즉, 세대당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그럼 6세대에서 들어오는 보증금은 1억 2천만 원, 편의점 4천만 원을 더하면 보증금 총액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은행 대출 1억 4천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빚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자, 빚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매달 받는 월세는 얼마냐?
원룸 6세대 40만원 240만원, 편의점에서 80만원, 총합은 무려 320만원입니다. 은행 이자는 한 푼도 안 나가고 매달 320만원이 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초기 투자금은 전부 회수되지 못하고 약 3억 8천만원 정도가 묶여 있지만 현금 흐름이 강력하게 발생하는 구조죠. 세 번째 시나리오 대출을 유지한다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보증금으로 굳이 대출을 다 갚아버릴 필요 있나? 그냥 이자는 내고 보증금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런 선택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은행 대출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매달 월세 320만 원에서 이자 70만 원을 빼면 250만 원 순수익이 남습니다. 게다가 제 손에 현금 1억 6천만 원이라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한눈에 비교. 여러분, 이제 표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세팅 내 돈 전액 회수 여윳돈 2천만 월세 80만. 월세 세팅 대출 상환 내 돈 일부 묶임 월세 320만. 월세 세팅 대출 유지 현금 보유 1억 6천 월세 250만. 마무리.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정형으로 빚도 없고 내 돈도 다 회수한 상태에서 80만 원씩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금 흐름 320만 원을 매달 꽉 잡는 게 더 끌리시나요? 아니면 대출을 유지하면서 유동성 1억 6천을 손에 쥐고 월 250만 원을 벌어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낙찰 이후의 운영 방식, 내 자금 상황, 리스크 관리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이제 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얼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단순한 정보 전달 채널이 아니라 실제로 경매 현장에서 발로 뛴 분석과 살아있는 투자 전략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도 경매로 돈 좀 벌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권리 분석은 복잡하고 자칫 잘못 들어가면 낭패 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경매는 혼자 하기엔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 실전경매 연구소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실제 사건 번호와 등기부, 임차인 현황, 대출 구조까지 낱낱이 풀어드리면서 투자자분들이 돈을 잃지 않고 벌 수 있는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휴대폰으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선생님, 이번 사건 괜찮습니까? 제가 가진 돈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사건도 어떻게 내 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더 깊이 있는 자료와 실제 투자 구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공개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리얼 투자 사례, 회원 전용 자료 그리고 실전 노하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멤버십까지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을 3년 동안 임대 수익 잘 챙기다가 슬슬 목돈 한번 잡아야겠다 하고 매각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입가는 5억 원, 그리고 3년 동안 임대 수익을 챙기다가 감정가 수준인 9억 8,957만 원에 매각한다고 해보죠. 그럼 단순 차익은 얼마일까요? 대충 계산해도 무려 5억 500만 원입니다. 와, 3년 만에 5억. 이 정도면 누구라도 가슴이 두근거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떼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으로 매각했을 경우. 먼저 개인으로 매각했을 때입니다. 양도차익 5억 468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 421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어느 세율 구간에 들어가느냐? 바로 최고 세율 중 하나인 42% 구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얹히면 실질 부담은 약 46.2%에 달합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일까요? 약 1억 9,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만에 5억 벌었다. 고 좋아했는데 세금 떼고 나면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건 겨우 3억 1천만 원. 절반 가까이가 나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분들은 헉,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하고 놀라실 겁니다. 개인이 다주택자라면? 여기서 더 무서운 상황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다주택자라서 중과세까지 붙는다면요. 양도차익에 20%포인트 추가가 붙습니다. 그럼 세금은 무려 3억 354만 원. 그리고 세후에 제 손에 남는 건 고작 2억 113만 원 뿐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5억 번다 고 신났는데 현실은 2억 남는다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 나시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 구조를 모르고 뛰어들면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법인으로 매각했을 경우. 자,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은 단순합니다. 보유기간, 주택수?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법인세율만 적용하면 됩니다. 양도차익 5억 468만 원에 대해서 2억까지는 9%, 초과분은 19% 세율이 붙습니다. 계산해보면 법인세는 약 7,589만 원. 여기에 법인 지방세까지 합쳐도 총 8,34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세후에 남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무려 4억 2,12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을 같은 값에 팔았는데 개인 일반 3억 1천만 원, 개인 중과 2억 원, 법인 4억 2천만 원, 무려 2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결론과 메시지. 여러분, 이게 바로 구조의 차이입니다. 같은 건물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개인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끝까지 계산해야 진짜 수익이 보인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매는 공부가 아니라 전략 게임이다. 법인 설립부터 세금 계산까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매 분석 어떠셨나요? 혹시 이 물건 내가 갖고 싶다시는 분 계신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더 돈 되는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